우리가 보통 다 지어진 건물을 볼 때 멋진 유리창이나 단단한 벽 같은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직 굳지 않은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붓고 그게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의 그 아주 짧고 아찔한 시간입니다. 정말 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죠. 엄청난 무게가 중력에 이끌려서 아래로 그냥 쏟아져 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걸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건 오직 가느다란 뼈대 구조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 바로 이 순간을 지배하는 규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담는 그릇인 거푸집과 그걸 떠받치는 척추, 동바리에 관한 최신 안전 규정이죠. 이거 그냥 지루한 법조문 해설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아주 정밀한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딱딱한 규정 목록을 순서대로 읽는 대신에 우리 머릿속에서 직접 가장 안전한 구조물을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법규의 흐름을 따라서 가장 밑바닥 기초부터 저 위에 천장까지 이 뼈대를 시각적으로 하나하나 조립해 나갈 겁니다. 오케이, 첫 단계부터 시작하죠. 모든 구조의 시작점, 바로 콘크리트를 부어서 형태를 만들어줄 이 거대한 그릇, 거푸집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거푸집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담아두는 틀인데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거 그냥 제조사에서 준 레고 조립 설명서처럼 뚝딱뚝딱 끼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은 절대 안 된다, 입니다. 왜냐하면 레고는 흔들림 없는 책상 위에서 조립하지만 건설 현장은 바람이 불고 펌프카의 진동이 계속 전해지죠. 무엇보다도 액체 콘크리트에 살아 움직이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견뎌야 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는 사업주가 미리 구조를 검토한 다음에 조립도의 4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명시하고 오직 그 도면에 따라서만 조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그리고 이음 방법. 이 4가지는 모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보통 물 1세제곱미터가 1톤인데 젖은 콘크리트는 무려 2.4톤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작은 큐브 하나가 소형차 2대 무게랑 맞먹는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그 4가지 요소 중에 단 하나라도 계산이 틀리면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담고 있던 그릇이 말 그대로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331조의 2에 새로운 안전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왼쪽의 평평한 거푸집은 액체 압력 때문에 바깥으로 벌어지는 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긴결재나 버팀대로 단단히 조여줘야 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곡면 거푸집은 또 다른 위험, 바로 부상, 그러니까 위로 떠오르는 현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혹시 욕조에서 빈 대야를 거꾸로 물속에 밀어넣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력 때문에 위로 팍 하고 튀어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둥근 거푸집 밑으로 액체 콘크리트가 파고들면 그 압력 때문에 거푸집 전체가 위로 붕 떠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콘크리트를 담을 튼튼한 그릇이 준비됐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이 거대한 그릇을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떠받쳐줄 다리, 바로 동바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준규칙 제332조에 담긴 9가지 원칙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이 바로 우리의 조립 설명서가 될 겁니다. 그냥 텍스트를 순서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현장 맨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 천장까지 구조물이 실제로 세워지는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씩 조립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맨 밑바닥부터 보죠. 제1항을 보면 동발의 기둥이 푹신한 땅속으로 꺼지는 치마를 막기 위해서 깔판을 깔거나 콘크리트를 쳐서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제8항을 한번 보세요. 높이를 맞춘다고 깔판이나 받침목을 2단 이상 끼우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젠가 게임 같은 거예요. 맨 밑에 있는 블록을 옆으로 쓱 빼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겹쳐진 판자는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튕겨나갈 위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기둥의 몸통을 세워볼까요? 제3항의 핵심 키워드는 동일 수직선상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척추뼈 같아요.
위층 동바리랑 아래층 동바리는 정확히 하나의 수직선 위에 딱 맞게 놓여야 합니다. 만약에 중심이 조금이라도 어긋난 상태에서 수십 톤의 무게, 즉 편심 하중이 가해지면 기둥은 옆으로 활처럼 휘면서 순식간에 붕괴되고 맙니다. 이제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동바리 위에서 거푸집을 직접 떠받치는 수평 부재가 바로 멍에인데요. 제5항을 보면 이 멍에를 그냥 둥근 기둥 위에 올려두면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요. 오른쪽 그림처럼 알파벳 U자 모양의 유해들을 설치해서 그 홈 안에 멍에를 정확히 안착시켜야만 이 멍에가 빙글 돌거나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걸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원칙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냉혹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외워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하중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구조물이 휘는 걸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일종의 기하학적 생준 공칙입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쓰는 파이프 서포트입니다. 첫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플라스틱 빨대를 길게 이어서 양끝에서 꾹 누르면 중간이 힘없이 툭 꺾이는 좌굴 현상,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에 2개를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4개 이상의 볼트로 단단하게 조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높이 규칙이 나옵니다. 파이프 서포트의 전체 높이가 3.5m를 초과하게 되면 이 좌굴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방향으로, 그러니까 십자 모양으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길고 불안한 기둥이 짧고 훨씬 튼튼한 여러 개의 기둥으로 나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파이프 서포트의 핵심 공식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3개 이상 연결 금지, 이어서 쓸 땐 볼트 4개 이상, 높이가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십자 방향으로 보강, 이 숫자랑 형태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켜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치 정글짐처럼 생긴 강관 틀입니다. 여기서는 숫자 5가 핵심 키워드예요. 수평 연결재, 그리고 구조물 바깥쪽을 허리띠처럼 둘러주는 띠장틀 모두 맨 위인 최상단과 그리고 아래로 5단 이내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철골 바둑판처럼 아주 견고한 격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많은 숫자들이 나왔죠? 이 슬라이드는 오늘 내용의 핵심 수치만 딱 모아놓은 최종 요약본, 일종의 치트시트입니다. 깔판은 2단 이상 금지,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연결 금지, 볼트는 4개 이상, 높이 3.5m 초과하면 2m 이내 보강. 혹시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현장에서 빠른 확인이 필요할 때에 이 표가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 기초부터 꼭대기까지 우리 머릿속에 완벽한 구조물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 복잡한 숫자와 원칙들은 결국 수십 톤의 콘크리트 폭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촘촘한 생명의 그물망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젠가에 비유했던 그 엄격한 2단 이상 쌓기 금지 규칙 기억나시나요? 사실 그 법조항 제332조 제8항의 맨 앞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상, 이하, 초과, 이내로 딱딱 떨어지는 이 완벽한 숫자의 세개가 실제로는 어제 내린 폭우 때문에 진흙탕이 되고 굴착기 바퀴에 땅이 패이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현실과 매 순간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현장의 책임자라면 이 타협 없는 원칙과 변수투성이인 현장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완벽한 규칙과 불완전한 현실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 아마도 그 간극을 지혜롭게 메우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은